안녕하십니까. 에스코의 서성환입니다. 이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회사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입은 옷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마리아DB랑 관련 없는 네, 사람이고요. 근데 이 세션에서 이제 저를 발표하게 해주신 이유는 앞부분은 이제 벤더사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마리아DB를 사용한 입장에서 실제 기업용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만약에 구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고자 하고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것은 이제 기업 솔루션입니다. 기업 협업 솔루션이고 이건 어떤 리퀘어먼트와 어떤 제약 사항에 의해서 구축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기반으로 최적의 DBMS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왜 이걸 선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거는 마리아DB인데 마리아DB 기반으로 선정을 해놓고 이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링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과 성능 이슈들, 튜닝,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개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죠.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뭘까요? 기업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니 해도 꼽은다면 안정성이 될 겁니다. 안정적으로 잘 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다 힘들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으시거나 그거를 좀 극복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많은 보수적인 기업들에서는 심지어 메인프레임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큰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오픈소스 양질의 밑에 이제 형용사로 양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썼을 때는 정말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는 당연히 기업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윤 추구고 결국 비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당연히 소유 비용이 많이 줄게 될 겁니다. 라이선스랑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고객분들은 정말 참을성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빠른 고객 니즈를 하려면 제가 열심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도 기능적으로는 서포트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잠깐만 조금 지나면 새로운 버전 나와 있고 메이저 버전이 6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의 정석성, 그렇죠? 상용 소프트웨어 많이 써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상용 솔루션들은 이제 벤더들께서 한번 꽂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잔인할 때가 있죠. 뭐 증설하고 싶어도 안 깎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유지보수 비용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DBMS 같은 시스템은 핵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픈소스를 쓰면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간에 가장 차이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슈 처리 부분입니다. 이슈 처리. 그래서 왜냐하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쓸 때 그런 경험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장애가 나서 로그랑 덤프를 떠가지고 벤더사에 리포팅을 했습니다. 근데 벤더사에서는 제 급한 마음만큼 빠른 피드백도 오지 않았고, 피드백 온 게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저는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저도 열심히 개발을 했고 개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답변에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폐쇄성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저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됩니다. 근데 오픈소스,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방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게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대응했듯이 약간 좀 부정확한 사실이나 거짓말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바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가 열려 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다른 대체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제가 좀만 파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벤더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구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더사 같은,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IT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벤더들은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좀 게을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독보적인 지위에 오게 되면 이제 혁신이 좀 정체되는 형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적인 리퀘어먼트는 계속 발전을 하는, 계속 새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혁신이 정체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커뮤니티에 내가 메인테이너가 돼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꿰차고 싶어하는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용한 직원 내에 가진 지식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통상 한쪽 분야에 치우쳐져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들은 정말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해주면서 그 다양한 분야로 민첩하게 기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진짜 양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비용 같은 경우는 통상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연구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하지만,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을 내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구독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통상 유지 보수 비용보다도 구독 비용이 저렴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 협업 솔루션을 이제 구축했던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의 협업 솔루션이고,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DBMS를 뭘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 솔루션은 이제 첫 번째 네모에 보이는 것처럼 메일, 결제, 게시 일정 등등 10여 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구축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반으로 메일 따로, 결제 따로, 게시 따로 이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각 모듈화를 잘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MSA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리퀘어먼트가 만족을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인 제품 자체가 탄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 있는 개발자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랑 그 핵심 개발자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솔루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락인과 그다음에 가격 때문에 오픈 소스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어떤 게 최적의 오픈 소스 DBMS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에 준하는 DBMS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중에 이제 3개 정도의 후보군을 선정해서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용 5사의 상용 솔루션을과 이제 비교를 해서 대체가 가능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DB를 선정을 한 거고요. 1단계에서는 뭐 MySQL 앞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비교되는 거지만 마리아DB 그리고 또 한 개의 솔루션을 포함해서 완성도랑 인지도 그다음에 레퍼런스 제일 중요하죠. 고객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레퍼런스고 레퍼런스에 대한 체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DBMS 쓰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이게 다 커버되는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 수 있는지 기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SQL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받고 그다음에 성능 당연히 중요하죠.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능과 그다음에 가용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당연히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POC를 진행을 했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이제 상용과 마리아DB를 비교했을 때 한 90% 이상은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공수가 들지 않고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성능도 어떤 케이스에는 오히려 월등한 경우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가용성은 이제 뒤에 제가 아키텍처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이야 말할 바 없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마리아DB를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 내용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부딪히고 2년여 기간의 개발을 통해서 부딪히고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습득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큰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설계랑 아키텍처링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 커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잘하지 않고 나면 결국은 빚이 돼서 나중에 프로젝트 후반부에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거나 프로젝트가 아예 실패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링을 좀 정말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면밀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저희는 느꼈고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결국은 DB는 SQL이 적은 데이터 할 때는 잘 돌겠지만 뭐 1000만 건 이상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과연 그 성능이 나오냐 그것도 봐야 될 거고 실제로 개발할 때 그런 데이터가 없어도 뭐 성능 검증을 한다든지 운영하다가 우리가 커버해보지 못한 대량의 데이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DB를 튜닝하던 어플리케이션 변경을 하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상용 시스템을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전환을 할 때 요새는 당연히 옛날에는 뭐 차세대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추석 연휴, 뭐 설 연휴 해가지고 뭐 4일 동안 시스템 셧다운하고 그때 동안 막 열심히 옮기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다운타임이 적은 상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그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세션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이라서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온프레미스 향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내부 사용자들에게 쓰게 한 다음에
이건 내부에서만 쓰기는 아깝다. 우리가 사스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또 올려서 동일 시스템을 이제 포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두 개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지원되는 기능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잘 아키텍처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온프렘 환경 같은 경우 저희가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은 다행히도 라이트보다는 리드가 더 많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싱글 마스터 멀티 슬레이브 구조로 이제 구성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클러스터보다는 작은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는, 그리고 걔네들 간에 이제 데이터 동기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마스터 멀티 슬레이브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럼 싱글 마스터면은 마스터의 가용성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것도 마스터가 죽으면은 손으로 내렸다가 올릴 거냐? 만약에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망가질 때도 있고 디스크가 망가질 때도 있고 VM 환경에 올려도 VM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변화별 상황이 다 있죠. 네트워크 장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다 커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마스터 자체도 탄탄하면서 슬레이브의 가용성을 이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릭스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싱글 마스터 구조니까 이제 액티브 마스터에다 대신 스탠바이 장비를 따로 두고 액티브 마스터가 장애가 나면 스탠바이로 이제 페일오버가 될 수 있도록 OS의 이제 클러스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먹도록 했습니다. OS 클러스터링은 뭐 레드햇의 클러스터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통상 이제 DBMS는 당연히 트랜잭션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내가 커밋을 했는데 그게 뭐 장애가 났다고 해서 다시 리드를 하면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커밋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적으로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에 공유된 스토리지, 센 같은 공유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묶도록 해서 이쪽에 커밋된 트랜잭션이 반드시 스탠바이가 뜨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보장을 하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션 크리티컬하고 어느 정도의 SLA를 보장해야 되느냐, 얼마나 개런티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경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제 커밋된 거는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스터는 이렇게 이중화를 구성을 했고 앞에서 많이 나온 마스터 슬레이브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슬레이브 여러 대의 장비에 복제를 하고 리드성 작업만 슬레이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온프레미스 버전은 이런 아키텍처로 안정적으로 지금 장애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 아마존 같은 경우 RDS를 이제 활용하는 게 방법이 될 텐데요. 저희의 어려움은 이제 10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10여 개의 요 인스턴스를 받아서 이 인스턴스의 사용료를 감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OS 클러스터링이나 쉐어드 스토리지를 쓰는 부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터너티브한 아키텍처로 MHA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하는 부분을 이제 구성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적정한 비용에 맞게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정말 미션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한 경우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갈 수 있고 전체 서비스가 다 MHA를 쓴 건 아니고 일부 중요한 몇 개들은 매니지 서비스를 쓰고 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뭐 MHA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리퀘어먼트를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아키텍처링을 열심히 해서 여러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아키텍처링을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전환하면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건 잘 수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많이 적재하면 그때 이제 성능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케이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냥 한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벤더에서 잘 돌던 이제 쿼리인데 저희가 웨어절에 인으로 해서 이제 서브 쿼리를 수행을 했고요. 요 문법 자체는 마리아DB 초기 버전에도 10.0 버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지가 좀 지났기 때문에 10.0 버전을 쓰는 시스템도 남아 있는데 그 버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이게 한 1,400만 건 정도 데이터를 수행을 하니까 이게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려져서 분 단위로 수행 시간이 이제 걸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이 서브 쿼리에서 쓰는 조건 중에 특정 키 컬럼 자체가 1000바이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리아 스토리지 엔진에서 좀 제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옵티마이저 수행되는데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옵티마이저가 제대로 못 돌다 보니까 이게 1,400만 건에 대해서 돌 때마다 이게 서브 쿼리가 계속 수행되면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일단 마리아DB 버전을 DB를 좀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운영상 좀 민감하다 보니까 버전을 바꾸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 서브 쿼리에 있는 그런 키 길이 제약을 좀 키를 쪼개 가지고 서브 쿼리 두 개로 나눠서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튜닝하는 방법을 일단 써서 워커라운드로 긴급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0.2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오라클 호환성 얘기가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10.2 버전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 있는 with as 구문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with as 구문은 이제 이 쿼리가 수행될 동안 이 서브 쿼리가 템프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요 라이프 사이클 동안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보다는 좀 가독성이 높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에서 이제 개발 중인 부분은 아예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스토리지 엔진의 제약에 의해서 성능 저하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오라클에 있는 쿼리를 이쪽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바로 DB 버전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올리기 힘든 경우는 마리아DB의 이제 기능들이나 제약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거를 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서비스 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들을 잘 이해하고 기능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는 솔루션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 CDC를 사용한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게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은 다수 있지만 통상 대부분이 다 상용 솔루션이고 이게 특별한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좀 드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근데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좀 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은 상용 DBMS에서 이제 마리아DB로 전환하는 그 작업을 무중단으로 이제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CDC 기술은 이제 좋긴 한데 CDC의 장점은 그냥 소스랑 타겟이랑 잘 걸어놓고 신경 안 쓰면 그 사이에 뭐 CDC 자체의 버그나 뭐 아니면
소스 타겟 DB에 뭐 정합성이 깨지는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편하죠. 그렇지만 대신 제약점은 체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데이터들, 그러니까 변경 로그, 마리아DB라고 하면 빈 로그에 쌓여 있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긁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스랑 타겟 간의 데이터를 최초에 초기 적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변경분을 CDC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프로세스로 적용을 해야지만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그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지 않고 하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CDC를 하다가 약간의 실수를 한다든지 밀리게 되면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픈 일정은 다가와 있는데 이 갭이 커졌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라서 이거는 좀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해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기 데이터 적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 방법은 이제 오라클을 기존의 오라클 유닉스 기반의 오라클 장비에서 이제 마리아DB 리눅스 기반의 마리아DB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UTL 유닉스 to 리눅스 작업을 하면서 DB도 같이 전환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네. 초기 데이터는 SQL 요구를 이용해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랍 데이터를 좀 씁니다. 실랍 데이터를 써서 SQL 요구로 하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이제 나와서 저희가 로드 데이터 인 파일이라는 이제 커맨드 이용해 가지고 했더니 10배에서 100배 사이에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CDC 솔루션을 이 3, 4단계에서 걸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이쪽에 임포트하기까지 이 시간이 그 수시간에서 뭐 하루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CDC를 걸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한 스냅샷 대비 하루 뭐 12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럼 CDC를 적용하면 그 CDC 솔루션이 그 갭을 빨리 따라잡아서 타겟까지 데이터를 적용해 가지고 빨리 잡아서 갭이 없어져야지만 이게 성공적인 서비스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D 솔루션은 당연히 실제로 들어오는 트랜잭션보다 훨씬 빠르게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임포트가 끝나면 이 익스포트했던 그 시퀀스 이후부터 트랜잭션 이후부터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타겟에 반영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양쪽이 동기화되면 이제 컷오버라고 부르죠. 이제 실제로 기존에 들어오던 트랜잭션들이 이쪽 리눅스의 마리아DB 장비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스위칭을 해서 서비스를 전환하게 되면 거의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용 시스템은 열심히 전환해놨는데 마리아DB 문제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쪽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롤백 준비를 위해서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지 언제라도 다시 오라클 쪽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짜고짜 했다가 장애가 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겪으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했고요. 여기 CDC 기반 기술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리아DB 제가 마리아DB를 꼭 파는 건 아니고 저희가 써봤더니 마리아DB를 정말 경쟁력이 있다. 기업용 시스템에 쓰기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호환성, 성능 좋고 아키텍처도 검증된 아키텍처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더 좋고요. 가격 경쟁력 좋고 MSA로 가면서 특히 오픈소스 DB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링 역량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걸 키우는 데는 상당히 시행착오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중화 구성, 튜닝, 마이그레이션 이런 부분들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 제품 자체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DB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서비스를 꼭 받으셔서, 이런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서비스를 꼭 받으셔서 하도록 이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활용해서,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리딩하는 개발 역량이 있는 업체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구축할 때 이거를 아키텍처링하고 컨설팅하면서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프로젝트 기간하고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서 원하는 고를 이제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많이 이걸 사용해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